안녕하십니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영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발명이 범죄를 해결한다. 발명이 어떻게 과학수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학수사 발명 좀 생뚱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돈이 제일 많이 흐르는 곳이 어디죠? 은행? 은행이죠. 그렇지만은 범죄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도박입니다. 도박장. 도박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흐릅니다. 이 도박 때문에 도박이 도박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도박 때문에 절도, 강도,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모자 살인 사건 아시죠? 그것도 도박으로 인해서 돈을 잃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기기 본 적 있나요? 어떻게 아실까요? 예. 나이가 좀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옛날 서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사기꾼이 도박장에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소매 속에서 이렇게 카드가 딱 나와서 카드를 갈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박에는 첨단 기기가 이용된 겁니다. 지금 첨단 기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첨단 기기였겠습니까? 요즘에는 사기 수법은 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사기 카드입니다. 사기 카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많이 쓰는 게 카드에 특정 조그만 표시를 해둔 목카드라는 게 있고요. 또는 적외선, 자외선,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 잉크를 표시한 마킹 카드가 있습니다. 이 마킹 카드를 제가 실제 사건에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헤드라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10년, 11년, 12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자살하기도 하는 등 되게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아시죠? 인터넷에서 구글 같은데 치팅 카드, 마킹 카드 이렇게 치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거 그래프 보시세요? 이거는 제가 치팅 카드 딱 치니까 나오는 건데요. 자기네들이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경찰이 못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저기 1세대, 2세대, 3세대, 자기네들은 5세대 아주 차세대 기기를 마련했다. 와서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자기네들이 준비한 렌즈만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선전입니다. 한국에서도 다음이니 네이버니 이렇게 치시면요, 판매하는 데가 수백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전화를 해보면요, 사기하는 법, 갖다 주는 것까지 다 나와 있고요. 카드 하나에 5, 6만 원 하니까 실제 렌즈까지 해서 수십만 원이면 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찾아내느냐? 위에 보시죠? 저 큰 기기 있죠? 저기 VSG-6000이라는 기계입니다. 이 다파장 검출기라고 해서요, 아주 다양한 광원을 이용해서 그 사기를 카드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조그맣게 표시해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글쎄 크게 무게가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1억 8천만 원이에요.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매우 비싸갖고 전국 경찰관서에 모두 다 구비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되게 많으니까요. 또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 현장에서 이걸 딱 있으면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또 이렇게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용하는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관이 사기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알아낼 수 있으면은 범죄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이런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들고 있죠? 예, 3천만 명이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 위에 있는 그
아주 무겁고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기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 가시광선만 촬영되죠. 적외선, 자외선 촬영 안 되죠. 만약에 적외선 촬영되면 여러분 얼굴이 빨갛게 보일 거잖아요. 근데 사진 촬영하면 아주 잘 보이죠. 그러니까 적외선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광도 일정하지 않고 노이즈도 많지만은 만약 이게 된다면 정말 편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스넬스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배웠냐면은 물속에 광이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커 보인다. 들었죠? 이 법칙입니다. 즉 매질이 다르면은 굴절률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킹 카드에 표시된 부분이 있으면은 굴절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비록 노이즈가 많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만 처리된다면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영상 처리를 해서 개선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면은 그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 자외선 카드예요. 자외선 카드로 찍은 건데 오른쪽은 제가 영상 처리로 밝힌 거고요. 밑에는 적외선 카드입니다. 적외선 카드인데 오른쪽은 제가 영상 처리로 밝혀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외선이든 적외선이든 영상 처리로 그 부분을 밝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이런 스마트폰 하나가 아주 크고 아주 무겁지만 아주 강력한 분석 장비가 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즉 아주 휴대성이 용이한 분석 장비가 된 거죠. 보이시죠? 옆에 안 보이는 부분이 3X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예, 크로바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실제 사건에 있는 카드들이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런 앰프 하나만 설치하면은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된 겁니다. 예, 보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촬영하고 딱 누르기만 하면 끝나니까요. 1억 8천만 원짜리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할까? 요거 생각만 하면은 이렇게 휴대성이 용이한 첨단 사기카드 검출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 아직 어려서 이렇게 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 안 해보셨겠지만 보통 사용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라는 거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쫙 써 있죠. 그러고 나서 계약자가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다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면은 계약이 완료되는 거죠. 계약 행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범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백지의 날인을 받게 만듭니다. 잠깐만 연습하자, 또는 잘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지의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인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계약 내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수법이 있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범죄 피해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수억 원의 채무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또 수년간의 법정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도장하고 출력 문자하고 어느 게 위에 있느냐, 이걸 밝히면 됩니다. 근데 쉬워 보이나요? 예.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원자 현미경이라고 AFM이라고 합니다. 원자까지 이렇게 표면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혹시 TV나 이런데 이렇게 그 탄소 나노 이렇게 입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 사진들 나오죠? 그거 뭘로 촬영을 했을까요? 이 장비로 촬영하는 겁니다. 또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라고 해서 이게 이온들의 질량을 분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 옆에 의자 보이시죠? 예. 그럼 이 기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예. 크죠? 크면 무슨 얘기입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예.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장비가 크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는 1억에서 비싸서는 10억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셨어요? 이게 뭐죠? 예, 테이프입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이걸로 혹시 분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하면은 지문 같은 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묻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 테이프를 계약서 상에 이렇게 날인된 데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다 띄면은 만약에 인주가 나중에 시켰다면 인주가 많이 묻어나오고 만약에 문자가 많이 시켰다면 문자가 많이 묻어나올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이시죠? 위에는 후출력이고 밑에는 후날인데 눈으로는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미경하고 이렇게 또 사람이 입자 하나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저 오른쪽에는 인주가 나중에 돼서 녹색이 확 나오죠. 왼쪽은 문자가 나중에 시켜서 글쎄 노란색으로 다 나옵니다. 누구나가 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1,500원짜리 테이프 하나가 첨단 표면 분석 장비를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뭐 신장 계측 프로그램인데 혹시 CCTV에 범죄인이 보통 많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보통 키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산 프로그램을 하면 키 재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재냐면 발 밑에 요거 점 하나, 머릿속에 점 하나 찍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이게 보시면 어디가 머리일까요? 이 차원상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디가 또 발밑일까요?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찍으면 이렇게 기울기도 하죠. 기울어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발 밑에 하나만 점 찍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자가 왜곡을 해서 이렇게 굽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발 밑에 찍으면은 키를 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발명을 했는데 번호판을 선명하게 하는 것, 차종을 찾는 것, 범인의 외곽선을 계측하는 것, 또 혹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지워지죠? 지워진 경우 영상을 복구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특허도 많이 내고 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게 과학수사 분야에서 발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산업공학 수업 시간이나 또는 여러 교양 서적에 있는 아주 널리 알려진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그걸 봤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비누 공장에서 포장기계가 여러 가지 에러가 많아서 그 비누가 안 들어있는 그런 비누각들이 많이 생성됐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경영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컨설팅을 했습니다. 외부 컨설팅을 해갖고 엑스레이 투시기를 설치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비하고 엑스레이 투시기 주문하는데 60만 불이 들었답니다. 60만 불이. 그런데 엑스레이가 기기가 오는 동안 갑자기 라인에서 불량률이 제로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글쎄 라인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왔는데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갖고요 빈각을 다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놀랍죠? 몇십만 불의 일이 몇십 불인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발명은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이나 여러분 또 업무하는 중에 불편한 것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분, 그게 바로 발명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주 사소한 아주 양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하다 보면 느낀 건데 딱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또는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해보는 거가 처음부터 성공하면 못 하거든요. 실패한 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하고 이 시도하는 이런 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패하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계속 생기면 어느 날은 성공도 해요. 조그만 일에. 그럼 성공한 게 여러 개 생기면 결국 업무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가 발명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편하거나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죠? 한 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발명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